10월 3일 날 있는 정교인 전도 캠프 있죠. 지금 7월 15일부터 8월 14일까지 1차 예비 캠프 체제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8월 15일부터 17일까지가 요 사이에는 중동부의 불신자 전도 캠프가 있고요. 고등부도 있어요. 유초등부가 메인으로 떠올라서 친구들뿐만 아니라 부모님들까지 초청해서 캠프를 하는 드림 캠프를 지금 합니다. 24년에는 제123 RUTC 응답의 영혼이죠. 연성대학교 캠프 하시면서 24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 속 25 응답 속으로 영혼의 하나님 주신 언약 기도하시면서 연성대학을 통해서 금토일 시대 참된 치유운동 또 랩넌트 서민 이 삼체 세 가지 뜰을 만들고 세운데 우리가 인도받고 있는데요. 가는 곳마다 중요한 하나님의 영혼의 응답 받는 귀중한 캠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원한 것을 아는 첫 번째,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것 기다리는 거다. 모든 것 좌우하는 게 금토일 시대라 그랬거든요. 영원이라고 하는 그 작품 우리를 통해서 남길 것이다. 도전이라는 부분을 주시면서 작품에 대한 부분이 유산이죠. 받은 것이 영원한 유산이다 그랬거든요. 사용할 유산이다. 전달한 유산이다. 원단의 메시지를 주신 후에요. 4년 1월 4일이었습니까? 유아 유치 그 부모 사역자 수련회 주시면서 처음 멘트예요. 처음 멘트가 조금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다. 우선 우리 후대들을 일단은 기본적으로 엘리트로 키워야 된다. 여기 첫 메시지였어요. 이번 상반기에서 제일 핵심적인 흐름의 키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키가 6월 22일 날 세계 중직자 대회를 하시면서 인재 전략입니다. 지난 우리 2023년 WC 리더 때에 주셨던 부분에 대학을 졸업을 해서 뭐 할 거다. 요거를 대학 때 준비를 해라. 대학 때 작품을 미리 만드는 거다. 그러면서 본대의 때는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시대를 미리 보는 작품을 미리 만드는 거다. 우리 지금 임마누엘 교회를 중심으로 좀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올해의 우리 전도 캠프의 축복에 이 부분을 좀 부각시켰으면 좋겠다 하는데 원단 이후로 지금 주시는 부분이 첫 메시지부터 우선 우리가 반드시 여러분들이 해줘야 될 부분이다. 일단 후대들을 엘리트로 키워주라. 그러면서 6월 22일에 인재 전략이다. 이제는 인재 전쟁이다. 인재 전략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5천 종족 들어가잖아요. 한국인 인재 전략은요. 거기다가 우리 교회의 인재 전략은요. 우리 교회를 배경으로 하여서 지금 전도 캠프의 축복이 지금 매년 열리는데 작년 2023년에 있었던 정교인 전도 캠프와 똑같은 케이스로 2024년 전도 캠프를 하는 게 아닙니다. 2024년형을 하는 거예요 지금. 갑자기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봤습니까? 갑자기 대한민국에 왜 의대 바람이 붑니까? 중요한 건 언제 발표했습니까? 작년 10월 말, 작년 10월 11월 무슨 일 벌어졌습니까? 치유 중심으로 지금 치유 지금 힐링 하우스까지 나왔잖아요. 치유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치유 때릴 때가 10월 11일이에요. 지금 치유에서 가장 중요한 5가지 치유의 원리, 의사소견, 말씀, 호흡, 운동, 음식, 생활적인 안에서의 5개. 그 중에서 가장 그죠? 우리는 1번 떼고 4개를 중요하게 생각하거든. 우리 아들 의사 만들으라는 거 아니야. 반수해놓고 지금 의사 되겠다고 지금 다시 공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몇 점 올리려고 일하고 있어요? 1점입니다. 1점. 이 텀에 인재 현장이죠. 예, 시장 가치 1점을 올리기 위한 한 명에 대한 1년 학원비가 평균 4천만 원입니다. 현역 10만 명, 얘들만 30만 명이에요. 대치동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목동, 중계동, 부산, 속초까지도 인재 전략. 리드 때 주셨고 WRC 때 주신 것은
시대를 미리 보는 작품을 대학을 졸업하기까지는 미리 만들어라라고 하는 부분이 이어져 지금 오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고요. 그것이 지금 인재 전략이라고 하는 부분까지도 지금 흐름에 있습니다. 6월 15일 핵심 때에 미리 준비하라. 역시 세상 살릴 달란트를 6월 22일 세계 중직자 대회를 이야기하면서 유 목사님이 드디어 3년 감난산에 그죠? 기도에 관한 비밀 요 힘을 가지게 하셨다. 300% 전문성 응답이다. 그러면서 정말 선교를 하려고 하느냐? 그렇다면 이사야 60장 22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인재 전략이다. 작년 원단 출발할 때는 상무삼에다가 올해 인자 출발이 777로 이렇게 영적 작품 777 영적 작품이 되었죠. 7망대, 7여정, 7이정표. 요 메시지를 우리는 캠프의 장으로 우리들의 미래에 대한 장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기까지 미리 작품을 만들어내라 했잖아요. 대학 재학생 시절이 있겠죠. 이때 만들어라는 이야기잖아요. 졸업 후는요. 입학시까지는요. 이렇게 세 파트로 우리 교회와 한 전체를 내다봤을 때에 진학률이 그렇게 최상위급 대학을 향한 진학률이 그렇게 높지 않는 오히려 우리 부산 전체에서의 진학률은 90% 이상이 되거든요. 고등학교에서 대학 올라가는 진학률이요. 근데 서울은 서울 평균 진학률 44%입니다. 진학률이 서울로 갈수록 높아지는 게 아니고 낮아집니다. 지방으로 갈수록 더 높아집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엔간하면 재수하고 N수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서울은 고등학교 3년을 보지 않습니다. 고등학교 5년 봅니다. 그죠? 아예 처음부터 5년 계획가 들어갑니다. 재수 이런 단어는 그냥 뭐랄까요? 재수하는데 이런 시대가 아닙니다. 이제는 아예 계획을 그렇게 짜고 들어갑니다. 짜고 들어가기 때문에 현역 애들의 진학률이 고등학교 3학년의 진학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서울에서 인서울하는 확률하고 지방에서 인서울하는 확률은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건 비교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지역 인재가 없습니다. 지방은 많지요. 특히 부산대 의대 같은 경우는 지역 인재를 지금 많이 쓰고 지금 들어가는 판 이번에 열어줬기 때문에 찬스지요. 지금 대한민국 인재 시장판에 최고의 이슈가 어치한약수가 아닙니다. 아니고 뭐죠? 무전공 자유학부입니다. 그리고 첨단과학부에서는 올해만 1,800명 정원입니다. 지금 다 가려버렸어요. 서울은 완전히 지금 인재 전쟁 지금 난리 났습니다. 이번에 드림 캠프들을 보면 세 가지가 눈에 딱 들어오거든요. 첫째 뭐냐면 주제입니다. 그죠? 렘넌트 영원한 기업 작품 유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를 놓고 이번에 드림 캠프의 내용을 보니까 그죠? 미래 인재 양성의 기초로 이게 포인트예요. 이걸 두고 지금 애들을 모은단 말이에요. 불신자도 모으고 부모도 모으고 영도 권역에서는 예비 캠프로 7월 15일부터 예비 캠프 쪽으로 체제를 바꾸면서 체제에 들어가면서 먼저 1년의 메시지를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1년 메시지 정리 세미나 해가지고 지난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모여서 일단 쭉 메시지를 정리를 쭉 해보니까 뭐가 발견이 되느냐면요. 이번에 드림 캠프의 주제가 그냥 나온 게 아니구나. 메시지의 이 흐름에서 나온 그 분명하지. 이걸 누가 기획했는지 모르지만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기획을 했구나. 기도 많이 했구나. 그리고 메시지의 흐름을 탔구나. 이런 게 제가 많이 느꼈거든요. 왜 그러냐니까 원단 메시지 딱 주시고 난 뒤요. 요거잖아요. 원단 메시지 딱 주시고 전체 첫 집회 원단 메시지 주시고 본부 첫 집회가 태영아 그 유치 그 부모 사역자 모임이었죠. 거기에 딱 첫 번째 서론에 딱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선에 우리 아이들을 기본적으로 엘리트로 키워야 됩니다. 첫 번째로 서론에 이렇게 우리가 영혼 기업 작품 유산 원단 메시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로 우선에 부모와 사역자들이 해야 될 거는 우리 아이들을 엘리트로 키워야 됩니다. 자, 이래놓고
6월 지금 쭉 메시지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6월의 기점으로 올해의 주제적인 어떤 개념을 던져주거든요. 그게 뭐냐? 인재 전략. 원단 메시지 주셨지 않습니까? 올해 원단 메시지 바로 직전에 뭐가 있었냐면 세계 산업인 데이가 있었어요. 6월 이거는 산업인 아니고 중직자 데이고요. 세계 산업인 데이 때에 주셨던 부분이 딱 뭐가 나왔냐면 지금 우리 힐링하우스 나왔잖아요. 그때의 힐링 스쿨을 이야기하셨어요. 힐링 스쿨, 티지케 스쿨. 그죠? 그 이야기를 하시고 그러면서 원단의 메시지를 연결해서 첫 메시지에 그죠? 엘리트로 키워야 된다. 그래 놓고 6월에 넘어오면서 지금 본격적으로 이야기하시는 인재 전략. 그죠? 이게 중직자 대회를 기점으로 해서 인재 전략 이야기를 딱 하면서 300% 이것 때문에 300% 돼야 되고 요때에 던져 주셨던 것이 그죠? 3년 공생이가 요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3년 40일 할 때 그 3년의 출발이 요 중직자 대회를 기반으로 해서 그러면서 3년을 던졌던 이유가 버릴 거 버리고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부분이 결론이 인재 전략이라고 네모를 딱 치셨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이번에 2, 3조 5천 종족 초청을 할 때에 5천 종족의 대통령뿐만 아니라 5천 종족의 인재들을 지금 부르고 있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목사님의 지금 메시지가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이 흐름 속으로 지금 끌고 가고 있구나. 그렇다면 드림 캠프를 너무 잘 잡은 거죠. 이 부분을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에 인재 전략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보니까 작년부터 그리고 올 6월 7월이었죠. 7월에도 그 메시지를 2번이나 하셨고 미리 준비하라 대학 졸업하기까지. 지난 WRC 리더 수련회 2강 그리고 본대 3강 작년에요. 그리고 이번 지금 7월에 주시는 메시지. 그러면 우리 국내의 인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번 캠프를 통해서 그래 놓고 지금 이 두 개가 보이더라 해서 대학 진학을 기반으로 하는 캠프 그리고 빛의 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캠프 이 두 가지에 대하여서 구체적으로 하자고. 왜냐하니까 드림 캠프의 포인트가 이 부분이 눈에 딱 보이도록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래 미래 인재 양성의 기초를 두고 드림 캠프에서 지금 준비를 하느냐고 내용들을 보니까 다양한 활동으로 책에 대한 흥미를 고취시킨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죠? 다양한 활동으로 책에 대하여 흥미 요거를 고취시킨다. 그러면 우리 지금 메시지에 이게 어디서 튀어나왔냐 했을 때 7달란트에서 나왔다는 이야기잖아요. 이제 7달란트에 대해서 불신자에 대한 적용에 대하여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라는 게 드림 캠프의 시작점이잖아요. 그렇지, 그죠? 보면서는 이렇게 잡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준비하자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뭐라고 했냐면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책 읽기 하겠다 했거든요. 생각하는 힘을 길러내는 여기 두 번째에 대한 미래 인재 양성의 기초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가 위인 탐구 활동을 통해서 하겠다. 그러면 이걸 계획하신 분이나 우리 이제 교육국이나 드림 캠프에 대한 부분의 흐름은 7달란트에 대한 부분의 순서에 따라서 지금 준비를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불신자들도 쉽게 말하면 우리의 7달란트 쪽으로 들어오고 이걸로 인해서 미래 양성에 대한 부분이 인재가 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불신자 가정에게 제시를 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우리로서는 찬스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는 가정으로 들어갈 수 있는 컨텐츠가 있으니까 가정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우리 10월 3일까지의 전교인 캠프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불신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특히 부산 같은 경우 부산은 지방이잖아요. 부산은 지방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인재에 대한 부분에서의 뭔가가 제지를 해주고 관리를 해주고 컨트롤 해주는 그 무엇이 필요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학원을 보내도 안 되지. 진구 같은 경우에는 부산 시내에서 서울대를 가장 많이 보내는 학교가 밀집돼 있어요. 물론 해운대도 해운대 고등학교를 비롯해서 몇 군데가 있지만 그 외에는 진짜 열악돼 있거든요. 부산 영도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이런 어떤 부분에서의 사실은 굉장히 가정마다 애는
인구는 적지요. 바라볼 수 있는 건 우리 아이들밖에 없는데 이 아이들이 지방이라는 입장에서의 그 위축된 교육적인 어떤 열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숨통 틔워주는 이야기거든요. 이거 지금 그죠? 이걸 잘만 우리가 이렇게 제시를 할 수 있는 계획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크게 두 번째로 뭘 준비를 하느냐니까 미래를 향한 오늘의 AI 체험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계획 중이잖아요. 그것도 미래를 두고 오늘의 AI 체험을 하겠다. 그렇죠? 그것도 AI를 체험 정도가 아니라 AI를 활용하는 능력. 요거는 초등학교 딱 들어가면 이거 의무적으로 지금 하잖아요. 코딩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계획하신 공동체 역량을 신장시키겠다. 이거요. 이 세 가지 대한민국 인재상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서울을 비롯하여 서울대를 비롯하여서 요즘 어치한 약수를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의대 뭐 2,000명, 3,000명 뭐 이렇게 이야기 나오잖아요. 최고의 최상위의 그룹에서 찾는 인재상들이에요. 이게 특히 대학이 원하는 이거를 지금 우리 교회가 하겠다고 지금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요거를 최대한 키우셔서요. 너무 잘 잡으신 부분이라서 너는 좀 진짜 너무 감사했는데 이 부분을 최대한으로 좀 잡아주시면 공동체 역량의 신장을 위해서 첫 번째로 이번에 캠프를 통해서 물론 시도제 한 번으로 되겠습니까? 그래도 이게 시도한다는 도전이 굉장하잖아요. 뭐냐? 의사소통, 우리 안테나니까요. 그리고 감정 조절, 그리고 세 번째로 공감 능력. 대한민국 인재에서 꼭 필요로 하는 거. 유 목사님이 대학을 졸업하기까지 미리 작품을 만들어라 그랬잖아요. 미리 작품을 만들기 위하여서 가장 대학을 졸업하기까지 미리 작품을 만들려면 대학을 입학하기까지의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대학을 입학하기까지라고 하는 부분이 받쳐져야 대학을 들어가서 미리 작품을 우리 교회의 현실에 대한 그러니까 현실의 그 장단점 말고 현재의 그 팩트 있죠. 팩트에 대한 부분들을 두고 이야기를 좀 많이 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대학부를 딱 두고 봤을 때 우리가 대학이라고 하는 부분을 봤을 때 우리 아이들이 대학을 들어가기 전까지의 우리 아이들은 태영아부터 시작해서 고등부 아이가 우리 교회의 신앙생활 쭉 오다가 얘가 공부를 엄청 잘해요. 그럼 어디로 갑니까? 서울로 가겠죠. 서울로 갑니다. 자, 그러면 서울 대학을 기반으로 해서 서울로 가면 얘는 어느 교회 교인입니까? 그러면 역량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에 미리 대학에 들어가서 미리 작품을 만들려면 우리 교회의 고등부를 졸업하고 우리 교회 아이가 아닌데 우리 교인이 되는 아이들이 부산의 대학으로 뛰어들었잖아요. 얘는 졸업하기 전에 미리 작품을 만들도록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컨트롤보이를 많이 하거든요. 무슨 말이냐? 역량이 굉장히 그런 역량을 훈련을 안 받아왔었어요. 미리 작품을 만들 수 있는 배경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 왔는데 본인이 아이들, 자기보다 어린 아이들 돕는 교사인데 프로그램이 이 프로그램이네. 본인들이 먼저 하다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도움을 받아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한국과 부산에서 인재를 만들어내는 것은 세 가지 방향이잖아요.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과 조금 전에 우리가 하겠다는 공동체 역량이단 말이에요. 이거를 이루어 나가는 방법이 고등학교까지 학교가 요구하는 게 뭡니까? 탐구 활동이거든요.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이번 여름에 드림 캠프 하겠다는 건 이거 탐구 활동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얼마나 찬스입니까? 이거는 지금 가정에서 사실은 이거 기다리고 특히 부산권, 특히 영도권 좀 죄송한데 기다리고 있던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 부분이 캠프화가 되어지고 이 부분이 시스템이 되어진다면 우리 부산 지역에서는 굉장한 이거는 이슈가 됩니다. 분명히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메시지 흐름을 보니까 딱 그래. 요래 놓고 7망대 몇 개입니까? 통계 7개죠. 7여정은요.
7개죠. 7여정은 7개죠. 요거만 해도 몇 개입니까? 21개입니다. 그죠? 그런데 요 7은 아시다시피 7망대가 7망대에 하나하나 트리니티 3개죠.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하나, 둘, 셋이잖아요. 뭐 세 분이 한 분인데 보좌는요 9보좌라며요. 그러면 9가지죠. 그죠? 그리고 시대는요 3시대라며요. 그러면 3개죠. 그리고 유니버스는 하나죠. 그리고 뭐요? 오덜리티는 5, 6이라며요. 5가지죠. 그리고 미리 보는 CVDIP는요 5가지죠. 그리고 3쿼터 야드 3가지 뜰은 3가지죠. 이것만 해도 29개입니다. 이 7여정은요. 7여정은 이렇게 계산하면 102개 나옵니다. 그리고 7이정표는요 7개입니다. 이거 다 합치면 하필이면 138입니다. 요거를 3집중, 3응답, 3세팅, 3집중, 3세팅, 3응답, 그죠? 예, 6을 붙습니다. 그죠? 3집중은 뭐죠? 망대, 7망대 3집중. 3응답은요 7여정 3응답. 3세팅은요 7이정표 3세팅이었어요. 그거를 기점으로 해서 3집중, 3세팅, 3응답으로 갑니다. 여기 24를 만나요. 여기 25를 만납니다. 여기 영원임을 만나요. 그래놓고 완성된 축복을 주신 거죠. 3년, 40일, 10일, 그리고 주일이죠. 매일, 정시, 24, 25 영원. 요렇게 7시 기도 시간표. 3년 성령 충만, 그렇죠. 그리고 40일 하나님 나라의 일, 그렇죠. 그리고 10일 뭐죠? 새절기. 주일은 뭐요? 예배와 기도. 매일 이게는 뭐죠? 현장의 역사. 정시 뭐죠? 소통. 24, 25 영원. 어디든지 뭐요? 어디든지 24는 기도. 어디든지 25는 나라. 어디든지 영원은 작품. 138개죠. 를 중심으로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3세팅, 3집중, 3세팅, 3응답 그리고 7가지 기도 있죠. 여기 하나씩 다 대입이 되어지죠. 3집중. 아침이 키가 뭐예요? 한 발 앞서가자잖아요. 하급에 한 발 앞서가기 위한 인도는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요거를 이제 집에서 풀어주셔야 돼요. 요거를 교회에서 풀어주셔야 돼요. 그러면 138 곱하기 3만 해도 몇 개입니까? 그 3에 각각 또 뭐가 있죠? 예, 각각의 뭐요? 세팅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뭐가 있죠? 하나씩 다 편집해야 돼요. 하나씩 다 설계해야 돼요. 하나씩 다 디자인해야 되죠. 그러다 보면 뭐가 오죠? 여러분 공부하거나 이렇게 나가는 가운데서 굉장히 많은 뭐요? 자기 갈등, 자기 문제 오죠. 그럼 문제는 답이라며요. 하는 3응답으로 또 갈 수 있도록 우리는 돼 있어요. 이거를 찾아낼 수 있는 축복이 돼야 돼요. 이게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캠프의 요소이기도 합니다. 사회에서 기다리고 있는 우리의 현장이 4가지로 있다 그랬죠. 첫째는 뭐냐? 항상 11월 둘째 주 목요일. 매년 11월 둘째 주 목요일은 우리나라 수능의 날입니다. 요거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하고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크게 상관을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게 전부 단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출신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은 현역들은 이거 안 합니다. 특히 지방일수록 이거 안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수능으로 뽑든지 아니면 두 번째 뭐요? 논술 전형으로 가든지. 논술 전형 기본이 270대 1입니다. 기본이.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잘 안 합니다. 그죠? 그리고 세 번째로 교과 전형으로 갑니다. 소위 말해서 내신입니다. 영도에 있는 세 학교, 5학교 중 인문학교, 일반고 3개, 남고, 영도여고, 강명고는 뭐요? 그죠? 교과 전형 특화되어 있는 곳입니다. 우리하고도 잘 안 맞아요.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우리 지금 주신 메시지 있잖아요. 대학을 졸업하기까지 미리 작품을 만들 날을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요구를 대비하여서 여기까지 이루어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제일 적합한 것이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가기 유리한 거 말고요. 우리가 이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학생부 종합전형이에요. 물론 학생부 요즘은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교과전형을 분리하지는 않습니다. 퍼센트는 분리가 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뭘 키우는 거죠? 역량을 키웁니다. 특히 학업 역량 기점으로. 학업 역량 기점으로 키우는 부분들이 많죠. 이 부분이 우리에게 이것으로 인해서 대학을 졸업하기까지 미리 작품을 만들 날을 우리 교회가 어렸을 때부터 준비해 놓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학생부 종합전형이 우리에게는 딱 좋아요. 국가가 요구하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제일 중심에 뭐죠? 독서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캠프를 하면서 역량, 즉 학업 역량에 대한 부분을 끌어내기 위해서 중심에 딱 둔 것이 프로그램 중심에 둔 것이 뭐요? 독서일 겁니다. 지금 이걸 가지고 지금 이걸 여러분들 가정에 적용하는 축복이와 동시에 우리가 지금 캠프를 나가야 됩니다. 캠프를 나가서 드림 캠프를 배경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캠프에서 불신자들을 초청을 해야 된다니까요. 초청을 하기 위해서 왜 이 사람들이 여기로 와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부모님들이 손을 놓습니다. 손을 놓는데 그냥 손을 놓을 수 없잖아요. 손을 놓는다는 뭐 자기 뭡니까? 부모로서 역할을 못하는 거니까 손을 놓기는 놓는데 무엇으로 대차에 안심을 하려고 하느냐면 학원을 맡기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영도에서 학원이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역량이 몇 %냐 했을 때는 학원 선생님들이 이야기해요. 학원 선생님 이야기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최고의 기회예요. 희망을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길을 대학이라고 하는 걸 기점으로 해서 보여줄 수 있는 데는 임마누엘 교회밖에 없어요. 왜? 전략을 가질 수 있는 데는 임마누엘 교회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주변, 여러분들의 친구, 여러분들 자녀들을 배경으로 하든지 좀 동네를 배경으로 해서 불신자 그 주변에 학부형들 이렇게 좀 해서 이런 부분들 좀 잘 전달하고 우리 아이들은 더 큰 그림을 좀 그릴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이 부분들은 엄마 다락방 다시 그런 부분들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